자, 오늘 비즈니스 미니 특강 좀 진행할까요? 오늘 비즈니스 미니 특강은 지금 계속 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상 플랜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자,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7가지 함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여기 함정 1부터 함정 7까지가 있습니다. 함정 1, 사업 시스템을 새로 발명한다. 함정 2, 사업에 전념하지 않는다. 함정 3,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한다. 함정 4, 거절에 대해 연연해야 한다. 함정 5, 제품 전환을 등한시한다. 함정 6,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함정 7, 스폰서를 괴롭힌다. 혹시 지금 이런 7가지 함정 중에 자신이 빠져있는 함정이 있을까요? 제가 이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7 함정은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초창기 때, 96년, 97년도에, 제가 이 초보자 빠지기 쉬운 7 함정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책이 어떤 책이었으면, 리차드 포라고 하는 제3물결,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이 199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 고개도 책 읽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를 빨리 깨쳤어요. 왜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사람들의 거의 90%는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그러면 90%가 1년 안에 그만두는데 그 90%를 50%만 다운시켜도 더 줄일 수 있다라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싶어서 특히나 이 초보자 빠지기 요구의 함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제 시스템을 접목했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보자 빠지기 요구의 함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자신이 이 함정들을 피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파트너사님 후원과 육성함에 있어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잘 이끌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미니 특강으로 이 초보자 빠지기 쉬운 요구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함정 1번. 자, 사업 시스템을 새로 발명한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면 우리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미 100년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시스템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 이런 시스템을 스폰서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다른 유행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하기보다 현재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더 성공이 빠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단순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그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고 계속 밟아나가면 되고 스폰서가 이미 다 가본 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PT까지 내가 어떻게 오는지 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저 또한도 시행착오를 했었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초보자가 빠진 이거 함정 중에 하나가 탑 시스템을 새로 발명한다. 근데 이 발명하는 게 어떤 이유면 자신이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더더욱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정석대로 가야 되는데 정석대로 하면 자신이 없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새로 사업자가 된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실망해버린다. 자기가 이제 어려운 걸 아는 거야. 힘을 덜 들이고 최대한의 수입을 올리는 교묘한 지름길과 수칙을 찾으려고 안달복달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책략을 써서 성공을 하려 했다가는 가차없이 실망과 패배를 맛보게 된다. 이 새로운 사업 시스템을 새롭게 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초보 사업자들이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떠한 시스템을 발명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많이 빠지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아무리 지금 비대면식이 됐다고 해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이 줌으로 얘기하는 것도 얼굴 마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함정 두 번째, 사업에 전념하지 않는다.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초보자들이 1년 안에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 이 부분이에요. 많은 이 사업을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파트타임이나 뭐 취미생활식으로 하시는 분들. 남는 시간 그냥 좀 투자해서 하면 되겠지? 저희 사업은요,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전념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전념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뭐 취미활동식으로 해서 하다가 뭐 좀 안 되면은 또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전념해야 될 때 기회가 왔어요. 근데 항상 기회는 위기가 같이 옵니다. 위기 역시 기회랑 같이 오고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기회가 왔는데 그때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또 후유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차라리 기회가 안 왔으면 상관없는데 기회가 와서 뭔가 되려고 할 때 전념하지 않아서 놓쳐서 그래서 사업에 어떤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요. 사업 시작부터 사업을 좀 크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책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톰 와트슨이라고 하는 IBM 창립자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처음부터 회사가 완성된 후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나는 IBM이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위대한 회사인 양 행동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톰 와트슨이라는 IBM 창립자가 한 말이에요. 자, 사업에 전념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에 전념하면서 즉 이 사업을 체계화하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체계화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은 무너져요. 사업이 체계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 무너져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전념해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셀프 스터디 문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스스로 셀프 스터디 문화를 갖지 못하면 그리고 어떤 조직 관리에 있어서 체계화가 되지 못하면 사업이 잘 될 때 무너져요. 그런 부분들. 그 여기 아주 사업에 전념한 일화 중에 뉴스킨의 아주 성공자가 있어요. 마크 야넬이라고. 이 마크 야넬은 어느 정도 전념했냐. 어, 마크 야넬 이렇게 했대요. 하루 일과를 포천지에 선정 500대 기업 사장처럼 정했다. 이 마크 야넬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그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테이프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이거는 저희 똑같아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리 아침 7시에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 이 마크 안에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 7시에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7시, 8시 사이에 그 방송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은 이후에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7시부터 한 8시 반, 9시까지는 충분한 그러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의 마지막에 오늘의 미션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하루에 어떤 자신의 계획들을 세우라는 의미인데 이 마크는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8시 30분에 차를 타고 시내에 가서 1시간 동안은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돌렸다. 이 마크의 내는요. 8시 30분에 차를 타고 시내에 가서 1시간 동안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자기 명을 돌렸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아침 이제 미라클 모닝 끝나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또 아침에 아침 컨택트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 시간들 아침에 내가 카톡으로 카톡 홍보 문구 보내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또 어떤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러한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마크 야넬이 3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을 가입시켰답니다. 회원가입. 매일 한 명씩을 회원가입시켰대요. 이렇게 했으니까 유스캔이 최고의 성공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함정 두 번째 함정은 초보자들이요 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그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100%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타일 출근 체크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아침 7시에 출근 도장도 못 찍는 분들 사실 이런 함정이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고 자 함정 3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한다. 어떤 부분이면 우리가 초기 사업자들은 자신의 수입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우리 PM의 장점이 직접 후원 수당의 어떤 그 수당이 다른 회사보다 높아요. 예를 들어 퍼스트라인 보너스 같은 경우도 퍼스트라인 보너스 같은 경우가 뭐 금액 대비 거의 10%잖아요. 풀 보너스 같은 경우가 금액 대비 거의 18%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초기에는 내 수입이 작아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처음에 컨택할 때 내가 보여줄 것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이런 초라함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나의 스폰서, 나의 성공한 업라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업라인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당신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을 찾아내라. 최소 VP 이상 정도 결과를 만드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이 보여줄 게 없을 때는. 최소 IMM에. 제가 이 말, 방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첫 단추 중에 하나가 QM을 지나서 본게임에서 IMM까지 결과를 만들면 첫 단추 잘 낀 거라고 했는데 그걸 왜 계속 강조를 하냐. 한 달 만에 IMM에 가서 자기 수입이 100에서 300 정도의 수입을 만들면요. 이 함정 3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어느 회사 가도요. 한 달 만에 수입 100만 원, 300까지 버는 일 많지 않습니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은요. BEP점이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최소 6개월 이상 잡습니다. 최소가.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을 한 달 만에 손익분기 넘길 수 있다면 대단한 거고 사실은. 우리는 비즈니스예요.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길 것이냐. 최소 매니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회로 구매 87만 7천 구매했다. 그리고 내가 오토집까지 신청했다고 칠게요.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돈이 내가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갔죠. 물론 그 제품 내가 구매한 거지만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IMM을 달성하면 100만 원 이상의 수입만 돼도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거거든요. 사업은 얼마나 손익분기점을 빨리 땡기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집중 6개월, 거기서 3개월 초집중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그 초집중을 사업에 전념하는 건 똑같은 말 수도 있어요. 전념해서 자신이 그런 결과,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고객과도. 내가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내가 이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의 제품을 구매했고 내가 이 정도의 손익을 넘겼다. 난 이미 플러스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이 함정 3번은. 그런 부분들로 이런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폰서를 또 활용하는 거에 또 등한식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폰서의 도움 없이요. 사업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스폰서의 도움이 있어야
좀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거를, 스폰서링 받는 거를 좀 꺼려해요. 누구든지. 왜?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도. 응? 분명히 스폰서가 도와주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파트너가 열심히 이렇게 없는 시간 쪼개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약간의 푸시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아, 저는 이렇게 푸시하면 좀 힘듭니다. 스폰서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럼 제가, 더 이상 사장님에게 후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이에요. 왜? 나의 후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자기에게 그러한 성공의 가능성과 자질이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의 그 후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함정 4번. 거절에 대해 연연해야 한다. 거절에 대해 연연해야 한다. 예. 저희 사업은요, 거절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응?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그러한 거절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단지 그 거절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타이밍상의 문제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공자들은. 아니,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P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절이 아니라 못 알아본 거고 타이밍이 안 맞은 것 뿐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넥스트. 넥스트. 뭐 어쨌다고. 오케이. 그러면 나는 다른 타이밍이 맞는 사람을 나는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넥스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한 번 거절당했다고 막 연연해 하고 막 마음을 너무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응? 그럴 때 스폰서들이 하는 말들을 좀 믿고, 때로는 헛수고 같은 수고를 반복해야 된다. 신념의 힘으로 기적을 만든다. 막 이런 거절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그러한 얘기에, 말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거절을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그냥 타이밍의 문제였다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 사업을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함정 5는요, 제품 전달을 등한시한다. 리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트너 사장님 몇 명 만들어 놓고, 어떤 분은 자신의 어떠한 그런 제품 전달을 하지 않고, 그 파트너가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분만 붙잡고 그냥 열심히 어? 후원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파트너가 내 모습을 그대로 복제하거든요. 똑같이 복제돼요. 근데 특히나 우리 PM 비즈니스는 사업 초기에는 또 횡적으로 넓혀가야죠. 횡적으로. 즉, 이 리테일은 저희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희 PM의 이 제품 리테일은 지금 내가 비회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 소매 마진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는 20%에서 한 40% 정도의 소매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20에서 40%. 40%까지 낼 수 없더라도 20에서 40%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면 내가 회원 가입만 해도 소비자가 대비 20% 싸게 먹죠. 그리고 내가 매니저가 되면은 내가 10% 캐시백 받는 것까지 해서 거의 제품을 40% 정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프로모션들을 활용하면요. 때로는 거의 40%, 50% 이상 더 내가 제품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제품을 싸게 사서 한 20에서 40% 사이에서 내가 그거 제품을 융통성 있게 판매해서 소매 이익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1대 그 사람 회원가입 시켜서 그분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퍼스트라인 보너스 10%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보너스는 18% 올라오고,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VP 오기 전까지는, 최소 VP 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내가 가족팩은 한 2개 정도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 등한시하면 안 돼요. 제품 전달. 제품 전달, 단품이든 뭐 어떤 형태로 또 어떤 공동구매가로 하든
아니면 가족표를 전달하든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 우리 매출은 이 상품이 유통이 돼야 매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어떠한 등한시에서 이런 함정에 빠진 분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해서 사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책에 어떤 말이 나오면 사업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아 자신이 생기고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성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아주 그분들의 보잘것없는 지식을 가지고 나의 꿈을 뺐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꿈을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과 상의해봤자 답 없습니다. 그분들은 100%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이고 특히나 사업 초반에는요. 가족들이 가장 내 꿈을 뺏어가는 꿈을 앗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에게는 어떤 사업보다도 좀 우회해서 일단 제품부터 전달하면서 제품이 좋으니까 이런 류의 약간의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오픈을 조금 늦추는 것도 타이밍에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사업 초기에는요. 내가 사업적인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막 오픈하는 거 좋지 않아. 전략적으로 오픈해야 된다. 왜? 잘못하다가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성공자들이요. 내가 그런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포기할 뻔했었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의지로 때로는 자신이 철저하게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이겨냈던 그런 내가 그때 함정에 빠졌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이러한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공부해요. 학습. 내가 철저하게 이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제품을 공부해야 그래서 우리가 고개도 중에 책 읽으라는 말도 책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쌓았던 지식들이 지금 와서도 도움이 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그런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요.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가 내밀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 만약 귀를 기울이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스폰서를 괴롭힌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 스폰서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날 스폰서한테 사업에 관련된 시스템에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 시스템에 얘기할 거 얘기 안 하고 맨날 푸념만 하고 감정적인 소모만 하시는 분들 스폰서는 정식과 의사가 아닙니다. 스폰서 괴롭히면요 스폰서도요 결국엔 그 파트너를 떠나요. 스폰서도 우리가 뭐 부모로서 많이 비유를 하지만 또 스폰서도요 그런 괴롭히는 파트너는요 결국엔 스폰서가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스폰서의 어떤 그 생명선이 끊기는 겁니다. 스폰서 돈이 없으면. 실제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스폰서를 하도 많이 괴롭혀서 나중에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다가 그 위에 업라인들이 그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파트너는 포기해라. 그러한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폰서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스폰서도요. 파트너가 사업에 관련 없는 얘기를 잘 괴롭힌다. 그러면요. 때로는 또 너무 그러니까 힘 빠지는 얘기하면요. 때로는 거친 사랑으로 그 파트너를 또 끌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이 마크 안에도 참 1년 동안에는 정말 사업을 그만둔다는 말을 몇 번씩 했었대요. 이 스폰서가 막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 스폰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크 안에한테.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스폰서가 진짜 그만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거친 사랑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크가 도리어 그때 5기로 그때 스폰서의 거친 사랑을 5기로 받아서 성공했다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때 스폰서가 나에게 그런 5기를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사업을 포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7가지 함정에 대해서
비즈니스 미래 특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 되게 짧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쇼에 빠지기 시간 이거의 함정이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뭐가 있는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가지 함정에 내가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함정을 알고 있다면 내가 피해갈 수 있고, 또 우리 파트너를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또 끌어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